반갑습니다. 레드토피아 TV의 김웅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학자인 신경준님께서 쓰시고 박용수님께서 해설하신 도서출판 푸른산에서 1990년 9월에 발행한 상경표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문연이 지니고 있는 사회적 가치는 시대의 변화와 필요, 제 인식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다.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던 문헌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그 반대로 무관심 속에 묻혀있던 자료가 새롭게 평가받는 경우도 있다. 상경표는 80년대 중반부터 비록 일부에서나마 주목하고 있는 지리서이다. 상경표의 문헌적 가치는 무엇보다 이 책이 우리 고유의 지리인식에 비롯된 산줄기 이름이 있었다는 사실을 뚜렷한 활자를 통해서 처음으로 확인해 주는 데 있다. 그리고 백두대간, 장백정간 등 이 책에서 나타나는 산줄기 이름이 우리가 배웠고 또 그렇게 믿으면서 현재에도 사용하고 있는 태백산맥, 소백산맥 등의 명칭과 다르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기도 하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산맥 이름과 구성은 한 일본인 학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며 일제 식민지 지배하에서 통용되었고 그로부터 해방된 지 반세기가 가까워진 지금에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국토는 하나의 민족이 살아왔고 살고 있으며 앞으로 살아나가야 할 민족 생존의 공간적 터전이다. 그리고 국토는 단순히 지형, 기후, 토양 등 물리적 자연 환경만을 뜻하지 않고 대대로 살아오면서 이룬 우리들의 민족 문화가 뿌리내리고 있는 삶의 현장인 것이다. 따라서 미미한 지명일지라도 그 속에는 그 땅 위에 살아온 사람들의 지리 인식과 언어, 풍습 등 생활 양식이 용해되어 있다. 이러한 지명의 왜곡, 훼손은 결과적으로 땅에서 비롯된 삶의 양식과 정신적 소산을 손상시키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1913년 최남선의 조선 광문회에서 상경표의 중요성을 발견하고 출판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일제의 식민지 교육 때문에 그 가치가 80년 가까이 버려져 있었고 민족 간의 전쟁 등 이 땅이 휘몰아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조선 광문회 간행의 상경표는 이제는 회귀한 귀중본이 되었다. 이를 다시 펴냄으로써 조선 광문회에 지고 있던 소중한 문헌을 보존, 보급해야 하는 빚에서 얼마간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동시에 우리는 새로운 책임을 떠맡게 되었다. 상경표가 제시하고 있는 산줄기와 이름 그리고 그 밑바탕을 이루고 있음이 분명한 풍수 지리사상 등 우리 고유의 지리인식과 사상 등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연구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 앞에 서 있게 된 것이다.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혹은 일본인이 만들었기 때문에 라는 식의 배타적인 민족의식을 억제하고 타당성과 설득력을 갖출 때만이 창시 개명된 우리 산줄기 이름을 되찾을 수 있다. 이 책의 발간은 이 같은 연구와 논의를 위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상경표에 대한 연구가 모든 관련 분야에서 하루속히 그리고 심도 깊게 진전되어 앞으로 10년 뒤인 21세기에는 우리 교과서에서 백두대간이라는 뚜렷한 활자가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갈망하면서 영인에 사용된 상경표는 필자 소장의 조선 광문의 본임을 밝힌다. 1990년 8월 박용수님께서 상경표를 다시 펴내면서에 밝히신 말씀입니다. 원전, 간행 시기 등 서지학적 검토를 중심으로 한 박용수님의 상경표에 대한 연구 논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머릿말, 상경표는 우리나라 산줄기와 갈래를 알기 쉽도록 만든 지리서이다. 그동안 저자와 간행 시기 등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채 신경준의 저작이거나 아니면 그의 여지고를 바탕으로 후대 사람들이 쓴 책일 것이라는 정도만 알려져 있었다. 상경표와 마찬가지로
여암 신경준에 대한 연구도 아직 미진한 형편이다. 그에 대한 연구는 훈민정음운을 지은 언어학자로서 주로 국어학계에서 행해졌다. 동국문헌비고의 여지고를 담당하고 강계지, 산수경 등의 지리서와 동국여지도, 팔도지도 등 지도를 제작한 신경준이지만 지리학자로서의 그의 위치와 학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신경준은 조선조 후기 영주 때의 실학파 지리학자 중에 하나이다. 그가 활동했던 18세기는 실학 사상의 영향으로 국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 지리학사에서도 보기 드물게 많은 지리학자가 배출되었고 뛰어난 지리서, 지도 등이 제작되었던 때였다. 그 대표적인 업적으로 과학적인 백리척을 사용해 만든 정상기의 동국지도와 과학적 체계를 이룩한 인문지리서라는 평을 받는 이중환의 택리지 등을 들 수 있다. 여암 신경준은 우리나라 지리학 발전사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보여진다. 그 근거로 첫째, 신경준이 활동하던 시점이 정상기, 이중환, 그리고 정약용, 김정호를 연결하는 시기라는 점이다. 조선조 후기, 특히 18세기 후반의 지리학의 전개 및 발전 과정 연구에 그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신경준은 동국문헌비고의 여지고를 담당하는 등 관찬 지리 편찬 사업에 참여하였다는 점이다. 그동안의 조선 후기 지리학 연구는 주로 이중환, 김정호 등 개인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 민찬 지리지에 치중해왔다. 이 때문에 신경준에 대한 연구가 부진했을 것이다. 하지만 민찬 지리지 연구만으로는 당시 지리적 지식과 지리 사상 등을 파악할 수 없다. 관찬 지리지의 편찬 사업이 전 국토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 파악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민찬 지리지에서 볼 수 없는 시대적 상황과 행정적 필요성 등이 잘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에서 편찬했기 때문에 관찬 지리지의 내용은 당시의 지리적 지식을 사실상 공식화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성경표는 요즘 들어 그 자료적 가치가 주목받고 있는 문헌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산맥 명칭과는 다른 백두대간, 장백정간 등의 산줄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백두산을 정점으로 하는 산줄기의 분포 등이 그 기술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상경표의 저자 및 간행 시기, 그리고 조선 광문의 발간에 따른 시대적 상황, 그리고 상경표 연구의 필요성 등을 서지학적 검토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두 번째, 상경표 저자 및 간행 시기에 관해서 조선 광문회에서는 1913년 발행한 상경표에는 이 책의 원저자가 미상임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은 해제를 싣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리를 살펴보면 산을 논하는 곳은 많지만 심히 산만하고 개통이 서 있지 않다. 오직 신경준이 지은 여지고의 산경만이 산의 줄기와 갈래를 제대로 나타내고 있다. 어느 산의 내력과 높낮이, 산이 치닫다가 생긴 고개, 산이 굽이 돌며 사람 사는 마을을 어떻게 둘러싸는지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 이는 실로 산의 근원을 밝혀보기에 편리하도록 만든 표라 할 만하다. 이 상경표는 산경을 바탕으로 삼고 옆에 이수를 부기하고 있어 이를 펼치면 모든 구역의 경계를 마치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듯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이 상경표는 바탕으로 삼은 상경을 일목요연하게 나타낼 뿐 아니라 지리 연구가의 지침서가 될 만하다. 앞의 해제를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상경표의 저자를 모르지만 신경준이 지은 여지고의 상경을 바탕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믿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당시까지 전하는 지리 중에서 신경준의 여지고 상경이 우리나라 산줄기와 갈래를 잘 나타내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셋째, 저자를 모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산줄기 계통에 관한 책을 발행해야 할 만큼 시대적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이다. 인용문 중 신경준의 여지고란 동국 문헌비고의 여지고를 말한다. 당시에 우리나라 문물과 제도를 집대성할 편찬 계획을 갖고 있었던 영조의 명을 받아 신경준이 서명웅, 최재공, 서우수 등과 함께 만든 동국 문헌비교가 발간된 것은 영조 46년 1770년이었다. 이 동국 문헌비고는 상위, 여지, 예, 악 등 모두 13고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때 신경준은 여지고를 담당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 그 후 12년이 지난 1782년 제2차 편찬 사업이 시작된다. 동국 문헌비고가 불과 8개월 만에 만들어져 착오와 누락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 2차 작업이 완료된 것은 순조 31년으로 착수한 지 무려 50년 뒤였다. 하지만 중부 동국 문헌비고는 인쇄되지도 못하고 소수의 관계자들만이 등본으로 필사하여 이용하는 데 그쳤다. 중부 동국 문헌비고가 완성된 지 70여 년이 지난 뒤인 1903년 광무 7년 제3차 편찬 작업이 시작된다. 나라의 이름이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뀌는 등 서구의 근대 문물의 본격적인 유입 등 국내외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 3차 편찬 작업은 약 4년 뒤인 광무 10년에 완료되어 1908년 1월에 간행되었다. 영조 때부터 감안한다면 무려 140년 가까운 세월이 소요된 것이다. 이 중보 문헌비고는 모두 16고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여지고는 역대 각 부족 국가의 국경을 나타낸 역사 지리서라 할 수 있는 역대 국계, 각 주와 군의 연역을 기록한 군연 연역, 우리나라 각 도의 산천을 설명한 산천, 주요 도로와 각 도로상의 주요 기점 간의 거리를 나타낸 도리 등으로 분류 설명하고 있다. 신경준이 직접 편찬한 영조 때의 동국 문헌비고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1908년에 간행된 중보 문헌비고의 여지고와 그 체제가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전제하에서 보면 여지고의 산경이라는 조선 광문회의 해제는 일단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여지고는 산경이라는 항목이 없으며 산천이라고 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경이라는 항목은 우리나라 산과 강을 산경, 수경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는 신경준의 주요 저서를 모은 여암전서의 산수고에서 나타난다. 그림 1은 중보문헌비고의 여지고, 산천의 앞부분이며 그림 2는 산수고 중 산경이다. 이를 살펴보면 여지고의 산경이라는 조선 광문회의 해제는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 확실해진다. 그림 1과 2에서 알 수 있듯이 여지고의 산천과 산수고의 산경은 그 내용상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삼각산 설명을 앞으로 끌어냈을 뿐 백두산 이하 산의 기술에 있어 연지봉, 허학령보다 회산 등의 순서로 적고 있어 그림 3의 조선 광문회본의 산경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 같은 사실만 가지고 볼 때 비록 여지고는 아니지만 산경을 바탕으로 거리를 부기해서 보기 쉽도록 도표화한 것이 산경표라는 조선 광문회 해제는 어느 면에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산경표가 우리에게 문헌 자료로서 가치를 갖고 있는 이유는 산줄기와 갈래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나열했다는 사실에 그치지 않고 무엇보다 백두대간 등 우리 고유의 산줄기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그림 1과 2에서 알 수 있듯이 여지고의 산천과 산수고의 산경에는 산줄기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다.
만일 조선 광문회의 해제를 그대로 따른다면 산의 흐름과 거리 등 지리적 지식이 풍부하고 이를 도표화할 수 있는 과학적 구성력을 갖추고 백두대간 등 1개의 대간과 1개의 정간, 13개의 정맥으로 산맥을 나눌 수 있는 지리적 안목이 뛰어난 우리가 모르는 지리학자가 신경준 이후에 존재했었다는 가설이 성립되는 것이다. 조선시대의 지리지 편찬은 주로 국운 상승기나 민족 자각의식이 팽배한 시기에 이루어졌다. 이 같은 관점에서 영조 때부터 발간된 지리지를 검토해 온 결과 상경표의 저자와 출처, 간행 시기 등을 밝혀낼 수 있었다. 상경표의 저자는 바로 여함 신경준이며 편찬 시기는 1769년, 영조 45년경이다. 신경준이 향시와 증광시 을과에 합격해 벼슬에 오른 것은 그의 나이 43살 때인 영조 30년이었다. 이후 신경준은 승문원, 사관원, 사헌부에서 일을 하다가 서산 군수 장현 현감을 지내고 58세인 1769년 정삼품의 당하관인 종부시정을 끝으로 일단 고향인 전라도 순창으로 낙향했다. 그해 당시 영의정이었던 홍봉환이 신경준의 사람됨을 전해 듣고 영조에게 청구하여 비국랑 직책으로 다시 관직에 오르게 되었다. 이때 영조가 신경준이 지은 강계지를 보고 여지평남의 감수를 맡겨 편찬케 하였다. 이 책의 체제가 중국의 문헌통고와 비슷하여 여기서 차관에 편찬한 것이 앞서 설명한 동국 문헌비고였다. 동국 문헌비고의 여지고를 담당하기 바로 전해에 완성된 여지평남은 그동안 저자와 간행 시기 그리고 그 가치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문헌이다. 책 이름이 뜻하는 그대로 땅 모습을 보기 쉽도록 만든 책이 이 여지평남의 일부가 바로 상경표이다. 여지평남은 2권 2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책과 권책으로 분리되어 있는 책 중에서 건책이 바로 상경표이다. 권책은 거경정리표로 당시 서울과 각 지역 간의 거리를 표기하고 있으며 그 체제가 조선 광문의 간행의 도류표와 같다. 네 제목이 상경표로 되어 있는 여지평남의 건책은 백두대간, 장백정간 등으로 우리나라 산줄기를 나누어 그 밑에 각각 중요한 산 이름을 적고 그 옆에 부읍의 지명과 거리를 이수로 표기하여 산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기술하였다. 여지평남에는 저자와 편찬 시기 등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저작과 관련된 사항이 그동안 밝혀지지 않은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그림 4는 여지평남의 상경표의 앞부분이다. 조선 광문회본인 그림 3과 비교하면 부읍의 명칭과 이수 등 부기한 내용이 다소간 차이가 있을 뿐 산줄기를 이루는 산의 명칭과 순서 등 전체적인 체제가 동일하다. 그리고 각각 필사본과 인쇄본인데도 요즘의 기준으로 말하면 102쪽으로 똑같은 점도 흥미롭다. 두 책에서 발견할 수 있는 차이점은 첫째, 여지평남 상경표는 낭남정간으로 표기되어 있어 광문회본인 낭남정맥과 다르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 뒤에서 따로 다루겠지만 단순히 기록상의 실수에서 빚어진 일인지 아니면 지리 해석의 차이 때문인지 앞으로 검토해 되어야 하겠다. 둘째, 여지평남에 없는 도와 군현, 행정구역이 조선 광문회본에는 표기되어 있는 점이다. 이로 미루어 최성우 소장의 조선 광문회본이 여지평남보다 후대에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필자가 확인한 상경표는 조선 광문회본 외에 해동, 상경 등 모두 5종이 있다. 명칭 및 체제에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모두 필사본이다. 이 같은 사실은 이중환의 택리지의 경우에 볼 수 있는 것처럼 상경표가 얼마나 중요한 문헌이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3. 조선 광문의 상경표 발간에 의의. 오늘날 우리가 상경표를
접할 수 있는 것은 최남선이 설립한 조선광문회의 고전 간행 사업 때문이다. 상경표의 가치를 발견하고 또 그것을 인쇄본으로 발간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백두대간 등 우리 고유의 산줄기 이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런지 모른다. 앞에서 조선광문회의 해제를 검토하며 저자가 밝혀지지 않은 상경표를 굳이 발행했었어야 하는 시대적 배경이 1913년을 전후한 당시에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해 상경표 인쇄본 발행의 의의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최남선이 조선광문회를 설립한 것은 1910년이었다. 1908년 신문관을 설립해 소년 잡지 발간 등 출판을 통한 국민 계몽을 벌였지만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지배하에 들어가자 그는 그해 12월 조선광문회를 발족시켰다. 이 단체는 일본인 학자들의 한국학 연구와 출판 활동이 조선 총독부의 비호 아래 식민지 통치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는 것을 우려해 우리 고전의 보존과 보급을 통한 민족 문화의 선양을 목적으로 설립한 것이다. 조선광문회에서 맨 처음 간행한 책은 동국통감 열화일기였다. 지리서로는 1912년 6월 택리지 도리표가 발간되었고 상경표는 1913년 2월에 출판되었다. 택리지는 우리나라 지리서 중 가장 정유하고 또 인문지리학의 시초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지리서이다. 또 도리표는 비록 저자가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서울과 각 지역 간의 거리를 나타내고 있어서 운송 및 교통 등 실제 생활에 필요한 책이라는 점에서 그 출판 의도 및 배경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최남선이 발간을 계획했던 지리서는 택리지 등 모두 22권이었다. 이 중에서 한백검의 동국지리지, 성능의 북한지, 민주면 편찬의 동경잡기, 흥양호의 북새기략, 정약용의 아방강역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모두 상경표보다 널리 알려져 있고 저자가 분명하며 문헌 자료적 가치가 높은 지리서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책보다 먼저 상경표를 출간한 이유가 무엇인지 시대적 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908년 대동서관에서 발행한 당시 지리교과서의 하나인 고등수학 대한지지의 편찬의 뜻을 밝힌 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우리나라의 산지는 종래 그 구조의 검사가 정확치 못하여 산맥의 정보가 태반 오차를 면치 못하고 있으므로 일본의 전문대가인 야스쇼에의 지리를 채용하여 산맥을 개정하노라. 이 같은 뜻을 밝히면서 우리나라 산맥을 기술한 제3장에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강남산맥, 적룡산맥 등의 명칭으로 설명하고 있다. 앞에 인용문을 살펴보면 1910년 한일합방 이전에 이미 우리나라 산맥 명칭과 구조 설명에 있어 혼란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인용문 속의 야스쇼에이는 일본 정치 지리 등을 쓴 정치 지리학을 전공한 일본 학자이다. 우리나라 지리에 관한 저서로는 1904년 일본 동경의 환선 주식회사에 발행한 한국 지리가 있다. 고등수학 대한지리와 한국지리는 그 편집 체제에 큰 차이가 없다. 특히 산맥을 설명하는 부분에 이르러서는 우리나라 지사를 남한과 북한 둘로 따로 나누어 기술한 등 야스쇼의 책을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다. 한국지리에는 우리나라 산맥의 개통을 고또 박사가 연구한 계율에 따라 서술하겠다라는 언급이 있다. 고또 박사란 일본 동경제국대학 이학 박사인 고또 분지를 말한다. 그는 1900년부터 1902년 사이에 2회에 걸쳐서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14개월간 전국을 답사하면서 우리나라 지형을 연구하였다. 우리나라 산맥과 관련된 그의 논문으로는 조선 산악록 등 그 3편, 지명사전인 로마자 색인 조선 지명자휘
그리고 1903년 제작된 지도 조선 전도를 남기고 있는데, 앞으로 지리학은 물론 지질학 등 관련 분야에도 종합적인 연구 검토가 있어야 하겠다. 그림 5에는 고토 분지로의 이론에 따른 야스시오의 한국 지리에 실린 산맥 지형도이다. 지형과 명칭이 요즘의 지리 교과서에 실린 지형도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산맥의 명칭과 개요는 고토 분지로의 이론을 아무런 검토 없이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다. 한일 합방을 전후해 일본인들에 의해 지어진 우리나라의 관련 지리서들이 대량 출판되었다. 이는 모두 일제의 침략과 식민지 통치, 그리고 일본 기업과 민간인들의 국내 시장 침투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책들이었다. 실제로 1905년에 발행된 다부치 도모히코의 한국 신지리는 당시에 무려 7판까지 발행되기도 했다. 조선 광문에는 일본에서 발행되던 온갖 신간 서적과 우리의 귀중한 고문헌을 수천 권씩 보유하고 있어서 당시의 지식인들이 자주 회합을 갔던 장소였다. 그리고 주요 실무자는 장지연, 유근, 이인승 등이 있었다. 이 때문에 산맥 명칭을 둘러싼 문제점을 최난섬과 조선 광문의 측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리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일본인들의 필요에 의해 지어진 지리서가 국내에 유입되고 이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지리 교과서까지 그대로 수록하자 이를 우려한 조선 광문회에서 상경표 간행을 서둘렀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상경표 발행은 우리나라 고전을 보존, 전포하겠다는 조선 광문회의 설립 목적이 가장 잘 실현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경표는 여암 신경준이 감수를 맡아 편찬한 여지평남의 일부였으며 간행 시기는 영조 45년 1769년이었다. 그리고 최남선이 시도한 조선 광문회에서 1913년 상경표를 발행하게 된 출판 배경에는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왜곡되어가는 우리나라 산줄기 갈래와 이름을 바로잡기 위해 민족적 저항의식이 깔려 있었다. 원전, 간행 시기 등 서지학적 검토를 중심으로 한 상경표의 연구의 맺은말을 보면 우리 산줄기에 대한 올바른 정립을 위해서는 앞으로 상경표와 관련된 연구와 논의가 다음과 같이 세분화되어 심도 있게 전개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상경표가 편찬되기 이전에 축적되었던 우리 산줄기와 관련된 당시까지의 지리적 지식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이고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년 정도 앞서 지어진 이중환의 택리지에 이미 대간, 청남, 청북 등 상경표에서 볼 수 있는 용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리적 지식이 그렇듯 상경표 역시 신경준 한 개인의 독창적인 연구의 산물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상경표의 저자 신경준에 대한 연구입니다. 15개의 산줄기를 각기 대간, 정간, 정맥으로 분류하고 명칭을 부여한 기준과 의미, 그리고 상경표를 발간하게 된 시대적 배경 등에 관한 것입니다. 상경표 이전에 지리 지식과 상경표와의 비교를 통해서 지리학자로서의 신경준의 면모와 업적을 살피는 작업도 이에 포함됩니다. 셋째, 1769년에 편찬된 후 구한말까지 상경표가 지리지 및 지도 제작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도 필요합니다. 전통 지리학계에서는 산줄기 갈래와 흐름에 있어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와 상경표가 거의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동여지도는 물론 구한말까지 발행된 모든 지리지의 상호 관련 여부가 검토되어야 합니다. 넷째, 고토 분지로의 이론이 국내에 유입되면서 1910년 한일 합방이 되기 이전에 우리 산맥에 대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산맥 구성과 명칭에 혼란이 오는 과정은 물론 고토 분지로의 지질구조 이론과 세 편의 논문,
그리고 14개월간에 걸친 그의 연구 활동 등이 연구되어야 합니다. 이 밖에 다부치 도모히코와 같이 우리 국토에 관한 지리서를 펴낸 일본 학자들의 저서와 그 영향에 대한 검토 등도 이에 포함됩니다. 다섯, 고토 분지로의 이론이 일제치하에서 어떻게 수용되었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정착되었는지에 관한 연구입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 우리의 지리 교과서에 나타나는 산맥 지형도의 변천 과정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 같은 연구가 전개되어 일정한 수준 이상의 논리적 체계를 확보할 때 비로소 상경표가 지니고 있는 민족적 지리적 가치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이 가능하고요. 창씨 개명된 채 버려진 우리나라 산줄기 이름을 되찾을 수 있는 미래로 향한 첫걸음이기도 하다라고 밝히셨습니다. 지금까지 조선 실학자인 신경준님께서 쓰시고 1990년 9월에 도서출판 푸른산에서 발간한 상경표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의 전통 지리 개념인 백두대간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많은 산악인들의 노력에 의해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백두대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지만 가끔씩 언론을 접하다 보면 태백산맥이라고 쓰고 계신 분들도 종종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산하에 대해서,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광복 75년이 지난 이 상황에서도, 이 시점에서도 우리의 창씨 개명된 우리의 산줄기 이름조차 찾지 못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산행문화와 올바른 레저 문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레저토피아 TV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